숭실대학교 14대 총장에 황준성 교수가 지난달 취임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출발한 숭실대학교,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황준성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4대 총장 황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식 이후부터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먼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숭실대학교는 저희 모교입니다. 네. 모교의 총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명예요 기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측면보다는 총장 취임 이후 엄중한 사명감과 또 책무와 네. 거룩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학교가 해결할 일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취임식 예배 때 총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비전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독교 민족대학을 정립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 이제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구성원이 최고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통일시대에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학협력과 창업을 주도하는 대학, 네. 그다음에 특성화와 융복합을 잘 만들어서 교육과 연구가 우수한 대학, 이걸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많은 예비 신입생들이 숭실대학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총장으로서 네. 꿈꾸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대학.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많이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또 특별히 교육 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교육 분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요즘 목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한국의 대학의 위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야기하는 대학의 위기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이 입학 정원을 못 채운다든지 네.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보통 대학의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사실 한국 대학의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상의 위기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본질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본질의 위기다.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교육의 본질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면 저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내는 그 바탕에는 참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성교육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대학 현장에 있는 교수로서 또 금년부터 총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총장으로서 대학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바람직한 대학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은 대학이 요즘 보면 오히려 이런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취업을 잘 시키려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으로서 이런 교육의 본질을 좀 다시 새롭게 좀 확립해보고 싶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만들고 만들어진 사람 이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도 하고 네.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밑에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특별히 저희 숭실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이 인성의 나침판이 되는 영성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네. 저는 그 총장으로서 새롭게 교육의 틀을 만든다고 한다면 인성과 영성이 풍부한 우리 숭실이를 만들어서 네. 그 위에 전문 지식과 국가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숭실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숭실대가 특별히 창학 120주에 대한 특별한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의 무게가 참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 역사적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숭실이 모교인 점을 고려해 보면 오늘의 숭실의 120년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가 그때마다 역사의 소용돌이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독교 민족대학으로서의 유산과 명예를 지켜온 것은 그동안 숭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숭실의 12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평양 숭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었고 또 베어드 선교사위에서 설립된 기독교 대학이었고 네. 또 1906년에 최초로 4년제 대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전무했던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또는 경제, 법률이라든지 네. 정말 실용적인 학문을 저희 대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지평선을 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 상도동에 서울 숭실을 재건한 때의 역사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4년에 저희가 다시 재건을 했고요. 그때도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중소기업대학원을 저희가 개원하였고요. 또 대한민국 최초로 IT 대학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학문의 길을 개척한 역할을 해왔다. 네. 이것이 숭실대학의 나름대로 자긍심이고 자부심 생각을 선구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0년 역사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 숭실대학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통일시대에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숭실대학은 이 통일시대에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또 꿈이고 또 포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대학교 120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이 통일이라는 염원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계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숭실대학의 출발은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도 꿈이 평양의 숭실 캠퍼스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도전인데 분단된 서름 때문에 저희가 그 꿈을 실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자그마한 소망도 통일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숭실대학은 저희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필연성과 당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총학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숭실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저희 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자원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숭실대학교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해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숭실을 향하신 통일의 염원을 이루어 나오고 계신다고 이제 믿습니다. 그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부가 통일선도대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저희 대학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통일부가 지정한 통일선도대학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2014년에 통일부와 제가 최초로 MOU를 맺어서 한반도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교양 과목에 필수로 집어넣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로 교양 과목에 필수로 통일 과목을 집어넣은 학교는 저희 학교가 최초일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 들어온 학생들 새내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통일 교육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통일 리더십 연수원을 만들어서 숭실 통일 리더십 스쿨을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3박 4일 동안 캠프에 들어가서 통일을 인지하고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최초로 대학원에 저희들이 석박사 과정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러한 기본적인 학교의 교육 인프라 외에도 저희들이 그 재단법인 통일한국 세움재단을 만들어서 숭실 그 근저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 통일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그래서 민족 통일 부흥을 꿈꾸고 계몽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거 저희들이 좀 확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대학, 미션 스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대학도 이제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스스로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대학의 현상은 살아있지만 네. 내용은 좀 많이 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살려면 기독교 대학이 살고 네. 기독교 대학이 제대로 서면 대한민국의 교회도 산다는 그렇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국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대학은 이 한국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념에 놓이게 되면 아마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기독교 대학의 교육 이념이 사회적으로 특출한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이지만 네.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네. 풍부한 인성과 영성을 갖춘 이 사회 리더를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도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대학이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 땅에 숭실대가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기독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교육기관들, 특별히 기독교 학교 위상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교육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이끄는 올바른 리더가 많이 배출되길 기대합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